이번 영상은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출력부터 보도록 하죠.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윈도우가 아니고 명령 프롬프트라고 불리는 거죠. 콘솔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프린트, 프린트LN, 프린트F 세 가지 메서드를 이용해서 정보를 화면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메서드들은 공통적으로 앞에 시스템.out이 붙는데, 시스템은 이건 클래스예요. 시스템이란 클래스가 있고, 이 클래스 안에 out이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out이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요. 이 변수 out의 타입이 프린트 라이터예요. 그러니까 출력을 위한 클래스죠. 그 클래스 안에 프린트, 프린트LN, 프린트F 등의 메서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 클래스에 아웃만 있는 거 아니고 in과 에러 등의 속성도 가지고 있어서요. 만약에 에러를 출력하고 싶으면 에러 속성을 이용하고, 뭔가 정보를 입력받고 싶으면 in 속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클립스에서 sysout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동시에 누르잖아요. 그러면 system.out.println이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래서 좀 편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죠. 프린트하고 프린트LN 차이점은 어렵지 않습니다. 프린트는 출력을 하고 줄바꿈을 하지 않아요. 계행이 없고, 프린트LN은 출력을 하고 줄바꿈을 합니다. 계행을 한다는 거죠. 이 LN은 라인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F죠. 프린트F는 뒤에 F가 붙었잖아요. 앞에서 예제에서 몇 번 봤는데, 이 프린트F는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형식화 출력 이렇게 돼 있죠. 이 printf라는 메서드는 인수를 두 개를 갖는데, 정확하게 두 개는 아니고 두 개 이상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맨 첫 번째 인수는 형식 문자 열이라고 부르는 걸 넣습니다. 여기는 화면에 뭔가 출력을 하고 싶으면은 이 출력할 값이 어떤 형식으로 출력이 돼야 되는지 형식을 지정하는 문자열이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점점점 아그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저 뒤에서 한참 뒤에서 배우게 될 가변 인자 또는 뭐 가변 매개변수 이렇게 부르는데요. 한마디로 여기에 여러 개의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출력할 변수들 또는 출력할 값들을 여러 개를 나열해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그 형식 문자열은 보통 아래에 있는 형식대로 입력이 되는데요. 맨 앞에 퍼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 인덱스라고 해서 이 뒤에 그 값들을 나열을 한다고 했잖아요. 값들의 순수와 무관하게 내가 인덱스 순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숫자 뒤에 따라를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래그. 이거는 이제 정렬이에요. 출력할 값보다 자릿수가 더 길 때 왼쪽 정렬 할 건지, 왼쪽 정렬 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요. 만약에 그 숫자를 출력한다라고 하면 0을 사용하면은 빈 공간이 0으로 채워지는 거죠. 당연한 얘기고, 여기 다시피 문자에 출력할 땐 0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위드스는 전체 자릿수. 만약에 부동소수점을 포함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수점 자체도 전체 자릿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시전은 실수로 출력한다면은 소수점의 자릿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점 2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표현하라는 거죠. 문자열이잖아요. 그러면은 점 2면은 문자 두 개만 출력하세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컨버전 캐릭터라고 있는데, 컨버전 캐릭터는 변화 문자라고 부르는 거죠.
요거는 이제 문자열을 출력할래, 아니면 10진 정수로 출력할래, 아니면 부동소수점으로 출력할래,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하고 싶은 형식 변환 문자를 넣으면 되는 거죠. 물론 여기 형식 문자열 안에 탭키나 계획 문자 등 넣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퍼센트 한 번 더 쓰고 싶으면은 퍼센트를 두 개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퍼센트 2에서 형식 문자열 지정이 아닌 그냥 단순 퍼센트를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코드를 볼까요? 이게 형식 문자열 예죠. 정수, 정수값, 그 다음에 실수값, 그 다음에 문자열, 그리고 날짜 타입도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날짜, 현재 날짜 객체인데 현재 날짜뿐만 아니라 시간 정보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출력을 해보자 이거죠. 정수를 네 가지 방법으로 출력을 해본 겁니다. 제가 이 출력을 할 때 대괄호를 표기한 거는 출력 결과를 잘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은 어떻게 정렬이 되고 얼마만큼의 자릿수가 채워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앞뒤로 대괄호를 임으로 넣어본 거고요. 그냥 %d라고 하면은 그 원래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d 앞에 자릿수로 넣을 수 있잖아요. 10d라고 하면은 총 10자리로 출력을 하죠. 근데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되고 빈 자리는 공백으로 남죠. 만약에 마이너스 10d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마이너스는 왼쪽 정렬한다고 했죠. 그럼 오른쪽이 공백으로 남게 되는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대신에 0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숫자의 경우에는 문자는 0을 못 넣고요. 숫자의 경우에는 빈자리가 0으로 채워지는 거죠. 이게 오른쪽 상단에 보면 출력 결과가 있잖아요. 여기도 보는 것처럼 빈자리가 0으로 채워지는 거는 퍼센트 다음에 0을 넣는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수를 출력할 때 %F죠. 그럼 실수값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자릿수가 보통 6자리 정도가 기본적으로 출력이 되고요. 전체 자릿수를 지정할 때에는 부동소수점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자리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0.2 하잖아요. 그럼 총 10자리로 출력을 하되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출력해 주세요. 근데 출력을 하다 보면은 점이 찍히게 되잖아요. 부동소수점은 예를 들어서 여기 더블 타입이 123.456인데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출력하세요 라고 하면은 .456이 .46으로 출력되죠. 왜냐면 세 번째 자릿수가 반올림 되니까. 그 다음에 정수 부분 1, 2, 3 이렇게 하면 총 몇 자리가 되죠? 이렇게 하면 총 6자리에요. 점 포함해서 6자리. 그래서 그 앞에 공백이 하나, 둘, 셋, 4개가 남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총 10자리가 되는 거죠. 실수 출력할 때 이 자릿수는 점까지 포함해서 자릿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면은 여기 123.46 앞에 공백이 4개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왼쪽 정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얘도 마찬가지로 숫자 앞에 0을 붙이면은 빈 공간을 0으로 채워주는 거죠. 여기는 10.4F라고 돼 있는데 맨 뒤에 이게 456 다음에 0이 돼 있죠. 이거는 네 자리로 출력하니까 그 빈자리 그냥 0이 채워지는 거고, 숫자 앞에 0 두 개는 여기 10.4 앞에 0이 있어서 0으로 채우라 이거죠. 이렇게 이제 실수를 출력하는 형식 문자열 예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출력하는 예제를 볼까요? 문자를 출력하는 거, 문자는 hello라는 문자를 갖고 있는데 문자를 출력할 때는 %s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길이를 지정할 수 있죠. 왼쪽 정렬 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s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s 붙이면 왼쪽 정렬이 되는 거죠. s를 대문자로 쓸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소문자 쓰나 대문자 쓰나. 그 다음에 문자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
내가 소문자를 대문자로 출력할 수 있잖아요. 그쵸? S 소문자로 쓰면은 그대로 출력이 되는데 S를 대문자로 쓰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 보면은 대문자로 출력이 되죠. 출력이 되는 형식은 똑같은데 소문자가 어떻게 돼요? 대문자로 바뀌어서 출력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5.2 S 5는 전체 자릿수고요. 점 2는 원래 문자열에서 출력해야 될 자릿수예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출력이 되냐면은 원래 문자열이 헬로우잖아요. 헬로우 중에서 H 두 개 문자만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총 5자리로 출력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 공백 3개가 붙어서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번에는 논리값. 논리값은 뭐 어떻게 해요? 예. 트루퍼스 만들어 놓고 B를 이용하면 되죠. 근데 이것도 대문자로 쓰면은 대문자로 출력이 됩니다. 대문자로. 이 펄스인데 대문자 펄스로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시간은 어, 앞에서 설명은 자세하게 안 했는데요. 시분초를 선택할 수 있죠. 시분초. 원래 이 D는 날짜 객체거든요. 날짜 객체인데 날짜 객체는 날짜와 시간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분초를 출력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t h, %tm, %ts를 넣으시면 됩니다. 중간에 콜론은 그냥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예요. h는 hour, m은 minutes, 그 다음에 s는 second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월일을 출력하고 싶으면은 YMD 소문자예요. YMD로 출력한다는 거죠. 이 형식 문자열은 여러분이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고 형식 문자를 조금씩 바꾸면서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면 좋아요. 이거 그냥 결과만 보면은 그냥 끄덕끄덕이고 아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막상 작성해 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니까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시도록 하고요. 저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포맷 이그젬플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로 만들고요. 제가 이거 소스 코드의 투두 이 부분을 항상 지우잖아요. 안 지우고 코드 작성해도 돼요. 보기 싫으니까 지우는 것 뿐입니다. 여기에 변수를 몇 개를 먼저 선언하죠. A는 1, 2, 3, 4, 5. 먼저 A부터 출력을 해볼까요? 시스템.out 프린트 F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데 시스템.out 프린트 F는 반드시 첫 번째 이렇게 형식 문자열이 하나는 들어가야 돼요. 그 뒤에 변수는 뭐 넣든 안 넣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형식 문자열이 들어가야 되고 저는 정수를 출력하는데요. 먼저 그냥 단순 정수 출력하세요. 그 다음에 퍼센트 10D에서 10자리 정수를 출력하세요. 그 다음에 퍼센트 마이너스 10D에서 10자리 정수를 출력하는데 왼쪽 정렬 해주세요. 퍼센트 0, 10D 10자리 정수를 출력해 주는데 빈자리는 0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할 수 있고요. 앞에 퍼센트 들어있는 것만큼 변수를 그 다음에 나열하면 되겠죠. 똑같은 값을 나열하니까 그냥 A 이렇게 해도 되고요.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대괄호는 공백과 자리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넣었을 뿐이에요. 똑같은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변수 하나만 넣어서 쥐가 알아서 다 매핑되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에러 발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값이 매핑되도록 변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요. 더블 타입의 B를 하는데 얘는 123.456 하고 system.out.printf 인수로 이번에는 실수는 %F죠. %F. 그냥 실수를 있는 그대로 출력하세요. 자릿수는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6자리까지 출력하세요. 그 다음에 %10하고 .2f 이거는 전체 10자리인데요. 소수점이 2자리. 소수점도 자릿수에 포함시키세요. 이런 뜻이에요. 퍼센트 다음에 마이너스 둬서 왼쪽 정렬이 되게 할 수도 있다고 했죠. 저는 이번에는 요렇게 소수점 이하 4의 자리까지, 원래 소수점 이하 3자리인데 4자리까지 출력이 되게 해볼 거예요. 얼마가 나오는지 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010.4f 값은 전부 다 똑같은 값이죠. b 출력해보면은 아이고야, 여기 이제 첫 번째에다가 n을 하나 더서 좀 구분이 되도록 하겠어요. 이제 세 번째 거 보면은 마이너스 10.4f 이렇게 돼 있죠. 소수점이야 4자리까지 출력해 주세요. 원래 숫자가 3자리인데 그보다 더 긴 자릿수 하려면 자연스럽게 0이 붙고요. 왼쪽 정렬이니까 오른쪽에 공백이 생기죠. 만약에 이제 오른쪽 정렬인데 왼쪽에 0을 채우고 싶어요 라고 하면 0을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문자열로 헬로라는 값을 넣습니다. 문자열을 출력하는 건데 system.out.println에 문자를 출력하죠. 정확하게는 문자열이죠. 문자로만 쓰겠습니다. 자, 문자는 %C고요. 문자열은 %S예요. 그래서 제 문자열이라고 쓸게요. 자, %S. 그 다음에 %10S 하면은 어떻게 돼요? 10자리로 출력했어요 이거죠. %-10s 10자리로 출력하는데 왼쪽 정렬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10 대문자 s 넣어보죠. 그럼 대문자로 출력하는 거죠. %5.2 s 이거는 문자를 2개만 출력하고 전체 자릿수 5자리로 맞춰주세요 이겁니다. 이 %s가 5개니까 c 5개 넣으셔야 되고요. 앞에도 요 출력할 때 제가 n을 넣어서 줄바꿈이 되게 해서 보기 좋게 할 거고요. 이것도 뒤에 나중에 날짜 출력해야 되니까 n을 넣겠습니다. 출력해 보면은 형식 문자열이 제대로 출력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데이트 D는 new date. 이 데이트라는 클래스는 임포트라는 걸 해줘야 돼요. 마우스를 가만히 가져다 대면은 이렇게 코드 어시스턴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임포트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 임포트 하기 위한 데이트 클래스가 2개인데 이 예제에서는
java.util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데이터를 써야 돼요. 이거를 임포트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코드가 위쪽에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요 직접 적어도 돼요. 임포트 하고 적어도 되고, 마우스 가져다 대고, 클래스에 마우스 가져다 대고 임포트 메뉴를 선택해도 된다고 했죠. 직접 입력해 볼까요? 임포트 java.util.date 날짜 객체가 만들어지죠. 날짜 객체를 가지고 출력을 하는데, 출력하는 것은 똑같이 system.out.printf로 출력하죠. 날짜부터 출력해 볼까요? 날짜 퍼센트 아이고 퍼센트 t y 이렇게 하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연도가 나오죠. 연도, 그 다음에 퍼센트 tm, 이거는 월, 마이너스는 그냥 붙이는 거예요. 퍼센트 t d 하면 일이 출력이 되죠. 이렇게 하고 d를 3번 넣으면 되죠. 왜냐면 퍼센트가 3개니까.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먼저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 잘 되죠? 이렇게 하는데, 이 아까 제가 뭐 A를 하나만 넣으면 안 돼요?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뭐냐면 여기다가 이게 몇 번째 그 매개 변수인지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저는 1달러 첫 번째고요. 요것도 첫 번째예요. 날짜도 첫 번째 있는 걸 가져다 쓸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은 이 변수를 하나만 넣어도 됩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방법은 잘 안 씁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간 출력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퍼센트 th 콜론은 그냥 출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 tm, 그 다음에 퍼센트 ts. 날짜 시간 객체를 3번 연달아 쓰면 되죠. 이것도 1달러 넣을 수도 있어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날짜, 시간. 논리값도 출력할 수가 있었죠. 논리값은 퍼센트, 논리는 분리죠, 분리. 그래서 논리 퍼센트 b, 그 다음에 퍼센트 대문자 b도 해보죠. 대문자 b.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는 true, 하나는 false 해보죠. 출력하면은 잠깐요. 시간 뒤에 역슬래시 n 하나 넣겠습니다. 실행시켜 보면은 이렇게 true, false가 출력이 되죠. 잘 되세요? 자, 형식과 관련된 출력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주 사용되거든요. 그 다음 내용은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두 번째, 입력을 출력해야 되거든요. 입력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입력은 설명하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영상을 잠깐 끊고 다음 영상에서 입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